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9월달 들어서 플러스로 마감한 날이 3일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삼성전자 장 끝나고 화요일장 끝나고 영상 찍는 이유, 삼성전자 내일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요 26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반도체 핵심 종목이죠. 지금 예상으로는 시간에서 좀 플러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글쎄요, 좋은 실적이라는 게 기대치를 상회하는 건지 아니면 기대치를 하회하는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 반도체 종목들의 등락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좀 제가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증권회사에 입사한 게 1994년입니다. 30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매해봤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봐도 상당히 큰 음봉들이 나오고 있죠. 이 구간에서 몇 년 사이 삼성전자가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아웃라인은 AI 시대에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HBM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 SK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죠. 두 번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부분에서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 임원이 그랬다 그럽니다.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 줄 몰랐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HBM 정신 놓고 있었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10년 동안 준비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8단은 통과가 됐죠. 10월에 12단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슈적인 측면이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박 대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N달러 환율입니다. 차트는 똑같습니다. 거의 대깔꼬마니 접어놓은 것처럼. 무슨 얘기냐? 근 2년간 엔화는 제로금리였습니다. 싼 엔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AI 주식이나 반도체 관련 주식을 샀습니다. 엔화는 계속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0이라고 치고, 이것도 0이라고 치고, 100으로 빌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는 제로라고 고정으로 보고 100에 샀던 주식이 150이 됐습니다. 엔화 빌린 거 100 갖고 50이 남았죠. 이 패턴을 반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를 고정으로 보더라도 달러 가치는 사실 떨어졌죠. 금리 인하 때문에. AI 반도체 주식들 고평가하게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50으로 올라가 버리고 얘가 70이 돼버렸습니다. 뭐죠? 담보 부족이 발생해서 80 갖다 메꿔야 됩니다. 마진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급해졌죠. 물량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N달러 환율이 급하게 내려가면서,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뭐죠, 여러분? 160엔 주고 1달러 바꾸던 거를 130엔 주고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거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담보 부족이 심화되고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관련해서 하늘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엔캐리 자금입니다. 여기 중간에 거주자라고 있죠. 여기 해외 증권 투자.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정도 됩니다. 남은 돈, 남은 자산, 엔캐리를 산 거 주식이. 그중에 160조가 언제라도 팔 수 있는 물량입니다. 4천조. 엔화를 빌려서 4천조치 주식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160조를 하시라도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헤지펀드들이 많이 샀습니다. 남아있는 보유 물량도 적지 않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도 높은 편입니다. 이 자료가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짰어요. 하늘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4천조, 그중에 4%, 160조가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 관련해서 시황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랑 관련이 큽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0.5를 갑자기 내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11월에 한 번 더 0.5로 내릴 수 있다는 부분.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 자세는 엔화로 돈이 몰리겠죠. 일본은 금리까지 올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빠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담보 부족 때문에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기간 동향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물량이 나오는 게 100만 주, 200만 주가 아니죠.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왜 이렇게 급하게 나오느냐? 당연히 0.5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금리 인하 폭이 커졌는데 추가로 0.5 더 내리겠다. 올해 안에.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포스럽습니다. 피어의 국면이죠. 주식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냥 삼성전자를 이유 불문하고. 이게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입니다. AI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부분. 표면적인 이유고요.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지분관계 보시면은 삼성생명 20%, 국민연금 7%, 블랙락 롱텀 펀드입니다. 5%, 33%입니다. 외국인 비중 54%. 그러면 거의 90% 가까운 물량 세력 형님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량 10%도 안 됩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들의 전략,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은 삼성전자에서 사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점도 작고 매도 타이밍도 작고. 이슈들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캐리 트레이드 중간에 이 부분 4천조 중에서 160조가 현금화 가능하다. 팔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매도 물량이 3배가 넘다. 당연하겠죠. 그만큼 많이 샀다는 겁니다. 6조 1000억, 하이닉스 1조 8천억. 한 달에 판 물량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 하이닉스 주가 반토막 내버리고 목표 주가 삼성전자 30% 빼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의 얘기 핵심이 이겁니다. HBM 때문이라는 거죠. 그동안 HBM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했습니다. 소울밴더였죠. 근데 이게 8단 삼성전자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밴더가 둘이 된 거죠. 더블 밴더가 된 겁니다. 더블 밴더가 되면 좋은 게 있죠. 가격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납품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급 가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내려버렸습니다. 살짝 과한 면도 있지만 모건 스탠리 얘기는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HBM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아질 거란 얘기죠. 밴더가 둘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유리해집니다. 가격 떨어지고 공급 가행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8단은 통과됐고 12단이 10월에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나마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수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파운드리 부분, 블랙엘 파운드리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겠다. 다른 업체도 아니고 이건 삼성전자를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블랙엘 같은 고급 AI 칩, 이런 칩은 TSMC 아니면 삼성전자밖에 못 만듭니다. 이런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엘의 결함이 생기면서 출시가 늦어졌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은 바로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TSMC 이뤄지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게 됩니다. 출시하게 돼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호재였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HBM 그림을 보시면요. 이겁니다. 여러 단으로 쌌죠. 12단짜리입니다. 이게 AI 칩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발열 문제가 있었는데 해소가 되면서 12단 퀄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요. 블랙엘의 결함이 됐던 AI 가속기입니다. 여기 엔비디아라고 써있죠. CPU가 들어가고 GPU가 들어가고 HBM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AI 가속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AI의 머신러닝 기능, 학습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함이 생겼다 그랬죠. 이 똑같은 제품, 같은 제품을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엔비디아 덕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호재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수급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물량의 3배 차이가 넘는다. 엔캐리 트레이드.
혹독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모건스탠리 제목이 윈터룸스였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맞습니다. 아직도 4,000조 중에 160조는 얼마든지 물량화될 수 있다. 두 번째, 삼성전자 HBM 8단은 됐고 12단 10월에 퀄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과돼야 됩니다. 세 번째, AI 가속기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2025년. 그러면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재가 있는데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 그만큼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졌다고 사야 되느냐? 어디서 사야 되느냐? 올라오면 팔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주주 물량이 33%, 외국인 54%, 거의 90% 가까이 세력 형님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박 대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관련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각각의 헤지 펀드들 보유 물량, 남은 물량과 매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짰습니다. 모든 헤지 펀드를 다 하지 못했지만 80%에서 90%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박 대표가. 관련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 전략을 짰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만든 습관이 있습니다. 주간 회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매주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로부터 얻은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들어가 있고 대응 전략 짜놨습니다. 삼성 알러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빠지면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만들었습니다. 3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무료 방입니다.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박 대표가 관련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AI 반도체 주식이 빠져버리니까 주도주가 없습니다. 아직 2차 전지나 바이오는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종목별로. 제가 문자방을 드리는 단타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 샘플인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위에 나와 있죠. 3158-8575 이렇게 1번이라 보내시면 단타방 입장시켜 드립니다. 샘플처럼 문자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느냐? 기관 외국인 헤지펀드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AI가 팔고 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AI, 알고리즘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제가 PBR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선물 시장 50%, 주식은 70%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념 정도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대형주, 중소형주별로 분석했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까지. 삼성전자는 핵심 타겟 종목입니다.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대응 전략자로 알고리즘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인 건 처음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박 대표가 94년 증권사 입사한 이후로 이런 모습, 이거 30년 차트인데 거의 차트를 봐도 나오잖아요. AI 시대에 뒤처져 있다. 그리고 조금 짧게 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수급적인 측면, 이슈적인 측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N달러죠. N달러 환율을 알려면 11월달, 10월달까지 FOMC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HBM 12단 콜 테스트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살짝 밀립니다. 중요성에서. 그만큼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4,000조 중에 160조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들. 삼성 알 리포트 있었고요.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 단타방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배너에 번호 나오죠.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오늘 장 끝나고 영상을 찍었는데 시간 내일 새벽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겁니다. 실적이 어떻든 간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역시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 환율 동향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삼성전자를 매매를 해봤는데 30년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시총 있지 않습니까? 총액 전체 시총 대비해서 비중 여기 나오죠. 16%인데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요 13%에서 25% 정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30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장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비중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시총 대비 비중이 15% 언더로 오잖아요. 15%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거의 바닥이 나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IMF 이후로 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7,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시총을 늘리려면은 유상 증자를 하거나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움직여야 되지 움직이면 시총이 움직이게 됩니다. 유상 증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증자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면 시총 비중도 올라갈 것이고 내려가면 시총 비중도 내려갑니다. 지난 30년간 13에서 25% 구간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갈 때는 25%까지 갔었고 떨어지면 13%. 그러니까 15% 밑으로 보통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바닥이 나오게 된다.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6%. 이거 여러분 N달러 환율과 더불어 이 시총 비중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가의 바닥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힘내시고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대응 텔레그램방 활용하시고 단타방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응 전략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